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얘기 많이 들으시죠? 2040년이 되면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 정도는 이 전기자동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라북도에 이 전기자동차 업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잘만 된다면 전라북도가 이 전기자동차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최근 전라북도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업체 대표와 또 임원 모시고 미래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전기자동차 업계 관계자분들고 최현성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답변 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짤막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좀 작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 답변 내용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좀 들여다볼 질문은 전라북도에 투자하기로 한 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자랑하실 것도 많고 포부도 크셔서 말씀하실 게 많겠지만 좀 짧게 좀 요약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주신 세 회사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회사가 에디슨 모터스인데 강영건 대표의 답변부터 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에디슨 모터스는 테슬라나 BYD를 뛰어넘는 전기 자동차 업계 최강자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만드는 버스는 이런 것들인데요. 예. 이런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완성차 업체로서 모든 차를 직접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미래의 새만금에 오면 이런 승용차나 SUV, 소형차 이런 것 등도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존의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앞으로 이제 새만금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시면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라든지 또 SUV 차량 거기까지 더 진출하시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네,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요즘 전기 자동차가 대세고 앞으로 2030년이면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 자동차가 된다는 그런 예.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토니 세바는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친환경일 뿐만 아니라 예. 내연기관차 생산비나 전기차 생산비가 같은데 연료비가 10분의 1 드는 전기차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MPS 코리아 양길 대표께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저희는 저희 회사가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전기차를 개발을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세계 1등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배터리 시스템, 차량 제어 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등으로 자신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거를 사업화시키면서 하나둘씩 양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골프 카트하고 지금 보여주신 그림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를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선 국내 1위,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료용이나 또 골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트 그쪽에 상당히 특화된 쪽에 완성 부분을 생산하고 계신데 그것도 내내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변신을 시키면 승용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기초부터 시장이 있는 부분부터 세계 1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계 1등을 하겠다. 예.
조금 전에 강영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테슬라 뛰어넘는 회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과 뭐 같은 차원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대창 모터스 좀 얘기 들어볼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세계 1위라는 목표는 저희도 희망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축적되어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희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선 우정사업본부 1등이라고 적었는데요. 예. 어떤 뜻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기존에 그 오토바이로 집회 활동하던 것을 투수용 전기차로 바꾸어서 좀 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예. 5월부터 지금 테스트가 시작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달 말 발표가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 계획으로는 그 2018년 올해 5,000대, 내년 5,000대에서 도합 10,000대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 사전 단계로 이 1,000대에 대한 시범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는 뭐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우정사업본부 그 선정 과정에서 최고 품질의 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일단 현재의 목표입니다. 예. 우정사업본부에 그런 전기차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사들일 정도면 이미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일단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도전하고 있는 차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차량인데요. 물론 자체적으로 검증도 됐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인증도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들이 이 차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그 후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회사 모두 뭐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 미래 목표가 무엇인지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미래 목표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전기로 움직이는 뭐 승용차, 트럭, 버스 이쪽에 다 목표를 다 두시고 계신 것은 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특히 이제 군산에 이 업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군산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인데 이 업체들이 이렇게 전기자동차 큰 회사로 글로벌한 업체로 변신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의문부호를 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최윤성 교수님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GM 군산 공장의 철수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쇠락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에. 근데 다시 그런 쇠락이 미래형 자동차의 부활을 가져오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일이 지금 군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새 기업 이외에도 여러 기업이 지금 새만금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그 중심은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예.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는 대단한 실험을 군산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결국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큰 대기업이 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군산으로 오신다는 기업들을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세계 1위의 기업이 되도록 성장시키느냐 이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군산 입장에서는 GM 대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바 있고 또 새만금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기대감 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체가 이렇게 포부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이 가진 뭔가의 나만의 경쟁력, 강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순서를 좀 양기일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그 우수한 경쟁력을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저 역시 연구원 출신이고요. 대우그룹 출신입니다. 대우그룹의 핵심 연구소인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보내준 은혜를 입은 바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2002년 창업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GM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우그룹에서 이미 시속 140, 150km 달리는 전기차를 개발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GM이 인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그거를 사업화하겠다 해서 들고 나왔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된 단 한 가지 기술이 이제 리튬 전지 기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리튬 전지의 원천 기술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VCU라고 얘기하는 비클 컨트롤 유니트라는 게 있는데 차량 제어기 기술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운 예. 시간이 예.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예. 이제 전체 연구원 그 전체 직원이 32명 중에 16명이 석사, 박사 연구원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 이거를 새만금에다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원천 기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VCU라고 해서 Vehicle Control Unit 말씀하셨고 이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리튬 이온 전지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우물만 판다는 건 어떤 업무입니까? 예,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0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e-모빌리티, 다시 말씀드리면 배터리, 전기를 이용해서 구동되는 이동수단 관련 사업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른 예. 쪽을 넘보지 않고 계속 전기로 구동되는 차, e-모빌리티 쪽만 사업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예. 그 결과는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었고요. 또 노하우가 쌓였고 또 기존의 인력들이 전부 다 전문 인력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겉보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요새 U20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이 꽤 인기가 예, 높아지셨고 화제가 예. 되고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라는 건데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 직원이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버텨왔고 겪어왔고 앞으로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디슨 얘기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세계적으로 통하는 1등 품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버스도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품질은 세계 최고인 지금 현재 11m 시내버스 저상 전기버스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인 것이 상당히 그 특징입니까? 저상버스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272kW 배터리 팩을 달면 예. 무부하 상태에서 408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버스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모터는 320kW로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전기차의 모터보다 큰 용량의 모터를 달아서 파워가 아주 넘칩니다. 예. 참고로 CNG 버스는 290마력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버스가 한 240kW 모터를 달면 예. 330에서 40 정도의 마력을 냅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320kW 모터를 달았을 때는 435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러면 일반 CNG 버스에 비해서 1.5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고 저희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는 차 속에서 앉아서 운전만 하는 그런 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일을 한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의자가 가변적인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디자인 설계를 카티아 3D로 이미 설계가 완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죠. 자, 이분들이
이제 새만금의 공장을 짓겠다고 투자 협약을 이제 맺은 상태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미래 시장을 겨냥해서 투자를 결정하신 건데 왜 새만금을 선택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을 좀 써달라 좀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창 전병윤 대표 상무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새만금 선택하셨다고 쓰셨습니까? 예, 일단 이 질문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류 기지로서 최적이다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요. 예. 사실상 저희 회사가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이 답변이 돼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일단은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M 대우의 철수가 저희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현재 군산에는 너무나도 우수하신 인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저희 회사가 충북 진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하나만 유독 자동차 제조회사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 채용,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숙련된 분들은 더더욱 찾기가 어렵고요. 예. 그런데 군산이라면 네, 그런 분들도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또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전기차를 위한 클러스터도 형성될 것이다라는 예. 기대. 예. 그리고 기존에 저희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업체, 협력 업체들, 부품 공급 업체들도 군산으로 같이 오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군산항에 인접해 있어서 저희 같이 수출을 향후 주된 매출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군산이라면 새만금이라면 물류 기지로서는 최적화가 된 기지가 아니겠느냐, 추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새만금을 택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말하는 물류라는 것은 협력업체와 지금 대창과의 물류 또는 협력업체가 생산한 최종 완성품의 수출을 위한 물류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아무래도 업체가 가까이 있으면 물류 비용이 당연히 부품 원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예. 또 수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륙 운송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되기 때문에 예.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저희로서는 안 올 이유가 없는 예. 예. 기왕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하기로 한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여쭤보기만 해서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부품업체들과의 협력 관계, 거기서 얻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내연기관 쪽에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업체들이 전기와 전자를 많이 쓰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전환이 돼야 가능한 말씀 아닌가요, 그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상 전기차는 배터리가 화석 연료 대신에 예. 배터리의 힘을 이용해서 또 그게 모터로 연결되고 컨트롤러로 제어를 하고 그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비슷하다. 내연기관차와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에는 부품 협력업체들도 충분히 우리가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생각합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일부 저희와 지금 내연기관과 연결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터 사업으로 진출하실 수도 있으시는 것이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접 모터를 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들을 예. 충분히 전달해 드릴 용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디슨 가장 통 크게 지금 투자 계획을 마련하신 회사입니다. 600억 정도 투자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새만금 이 지역을 선택할 때 고민이 가장 많으셨을 법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이 전기 자동차 회사를 2017년 1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예. 원래는 한국하이바라는 예, 예. 회사에서 갔다가 친환경 또 중국에서 사업부로 갔다가, 예, 예. 있었는데 2015년 10월에 중국에 이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지인이 이 회사가 중국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어둡다. 그래서 예. 한번 인수를 해보라고 권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인수하기 전부터 사실은 새만금을 주목하고 새만금에 투자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은 허브 오브 아시아, 헐 오브 퓨처입니다. 예, 예. 새만금 개발청에서 예. 내놓은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죠. 예, 예. 저희는 저희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새만금이 또 군산이 전북도가 정말 잘 사는 도시로 잘 사는 도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예, 예.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수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에서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예. 구글은 창조자들이 위대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 미로를 헤매지 않고 바로 건너뛴다고 하죠. 예. 그런 회사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2017년에 7만여 대의 전기 자동차를 팔아서 1,000만 대를 파는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런 테슬라를 언젠가 미래에 따라잡을 결심을 하고 예. 새만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새만금에 투자를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6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1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새만금의 완성차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후방 산업에서도 큰 인력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광주행 일자리가 1만 2천 명 정도의 예.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예. 정도의 지원이 저희에게도 된다고 하면 3년 내에 한 5만 명, 예. 10년 내에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예. 여기는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도 있지만 예. 부품업체들이나 예. 또는 후방산업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PS 얘기 좀 들어보죠.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우리 강 회장님께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새만금이 됐든 군산에 내려오려고 한 7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준비한 이유는 일단은 제 고향이 군산이고 예. 또 군산이 자동차 중심의 어떤 산업 특화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그 지원책이라든지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스터디를 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저는 이제 전병륜 상무님 얘기하신 것에 약간의 이제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에 뭐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라는 측면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해요. 예. 실제 보면 인력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합니다. 창조적인 인력들은 거의 없어요. 예. 연구 개발 인력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수준도 이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내려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캐파가 얼마 안 됩니다. 골프카트 예. 연간 해봤자 250대 정도 생산 캐파밖에 안 되고 또한 의료용 전동 스쿠터도 4,500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딘가에는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아주 절묘하게 제 고향이고 그런 군산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처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산업적인 인프라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고용 인력들 자동차 쪽에 일했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은 많이 있고 이분들이 마침 이제 GM이 철수하면서 일자리 공백이 또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시점도 절묘하고 정부 지원책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저희 납품업체들 8곳하고 같이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가지 질문이 끝났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성 교수님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질문 하고 그것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이게 좀 얘기거리가 좀 나중에 좀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가 취약한 것이 솔직하게 뭐가 있느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좀 밝혀달라고 좀 답을 좀 적어달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영건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점 가장 부족합니까? 저는 현대중공업이나 군산GM 등이 대단한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그 어려움들이 대기업들도 극복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우리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께서 네. 상생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군산이 더 잘 사는 도시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대담한 미래라는 책을 쓴 최윤식 박사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노키아나 사프처럼 몰락할 수 있다. 예, 예. 어떤 순간에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죠. 대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전기차는 지금 만들면 팔립니다. 또 주문을 해놓은 분들이 1년씩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차 회사가 새만금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만금은 큰 기회로 보고 예. 전북도 군산시에서 저희를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조차 생존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실패하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근로자들의 과도한 요구 뭐 이런 것이 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에 갈 때 저희가 또 저희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토메이션 라인을 하려고 하면 5천억 드는 것을 예. 저희는 한 3천억 정도 반자동화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많이 들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런 인건비와 노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느냐.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참 많았지만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이신 예. 문성현 위원장께서 예. 좋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노동자와 함께 예.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협의해서 만들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하면 그러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믿음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예. 군산시나 전북도 또 지금 군산 GM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께서 근로자들께서 저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서 군산을 울산시보다 알겠습니다. 잘 사는 그런 예. 도시로 만드는데 예. 저희는 일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노동자 단체에서는 뭐 또 다른 주장과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기일 대표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전라북도 가장 모자랍니까? 예, 우리
강 회장님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예. 저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부모님도 그 군산에 계시고 그래서 자주 왔다 가고 친구들도 군산에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전체 구조가 우리가 이제 산업 생태계라고 한다면 공급 측면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공급 예. 그 부품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입력 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출력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시장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 시장이 없죠. 시장이 점점 줄어들죠. 전라북도 인구가 작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네. 뭐 경제 규모도 작고 예. 돈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어떤 기업들끼리 유기적으로 생산을 해서 예. 제품을 만들어서 외부에라도 팔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예. 딴 데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기업들이 다 힘들어지고 부도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쓸 때는 인건비가 높다. 저는 인건비도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돈을 적게 줘야 되냐 그런 예. 측면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력이 낮아요. 숙련된 기술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대기업이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많은 거지. 예.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예.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든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예.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논밭 팔아가면서 그 자식 대학으로 보내고 그게 알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군산이 도약하려면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윤성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내연기관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충분히 전기 전자 쪽으로 변화를 해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또 양 대표는 다른 말씀하시고 인력 수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두 분 말씀이 이제 나름대로 또 타당성이 있지만은 또 지역에서 오래 있었던 저로서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 있는데요. 이제 우선 GM이 철수하게 된 데에는 혁신에 실패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서부터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GM에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GM은 바뀌질 않았어요. 결국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몰락하고 말았고요. 현대중공업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조선 산업이 극도로 침체되는 와중에서 예.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변방에 있던 군산을 희생시킨 이런 사례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이제 다른데 우리 이제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뭐 그럴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창의적 예.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이 너무 그동안에 공룡 대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니면 딴 기술을 개발해봐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혁신적인 벤처 위주로 지금 저희 지역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업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벤처 기업가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양성에서 소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저희가 잠재적인 인력 시장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북 지역에서 잘 양성된 인력들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외지로 자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제 안 나가고 다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 기업이 오게 된 데는 세 군들의 결단도 아주 컸지만 또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기업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 다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새만금으로 당신들 다 모아서 오면 어떻겠냐. 그러면 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예. 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고 거기서 다시 정부 지원책으로 나온 것이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 기업은 제가 알기로도 다 새만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계기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의지가 또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의기투합해서 지역에 오게 돼서 예. 세 기업뿐만 아니고 부품업체도 한 50여 개가 같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예. 기업 저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양 대표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게 작은 벤처 기업들이 옴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 저희 대학도 이제 공급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좀 생각이 달라요 하신 분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혹시 있으시면. 과 생각이 많이 비슷하고요. 예. 아까 양길 대표께서 그 우수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뭐 기준에 따라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구원이라든지 연구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조사라는 곳이 꼭 연구 인력만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창의력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대기업에 소속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예.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저보다 다 연배이신 것 같기도 한데 다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고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시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수 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자동차를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GM에 계시면서 자동차를 만드셨고 그 옆에서 부품업체를 하시면서 접하셨고 예.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비록 주로 그 현장에서 예. 실제적으로 그 자동차를 조립하셨던 분들 예.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분들이 저는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저희 기업의 노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인지 대창모터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예. 그 가치를 붙이게 되면 예. 창의력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개발될 알겠습니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첨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짤막하게 부탁드리죠. 아주 그 고급 인력은 물론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군산 GM에 근무를 했거나 또 부품업체들에 근무하신 분들은 저희 완성차 회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군산 GM이 철수하면서 약 500개 부품업체 관여 부품업체들 중에서 뭐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 143개 정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이뤄보자고 하는 그런 지지가 있고 그런 부품업체들을 살리겠다고 중진공의 이상직 이사장께서 나서서 이제 저희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부품업체들을 여기 새만금에 끌어들이려고 그동안 상당히 거의 뭐 한 1년 반 정도 노력을 한 결과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부품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커져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창 측 입장을 확인을 못해서 취약점과 관련해서 보급 문제 지금 말씀하셨죠? 대충 이해는 갑니다. 짤막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소극적이라는 말을 좀 빼고 보급 정책만 말씀드릴까 하기도 했는데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기차 보급 목표가 올해 그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6만 5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군산시에서 보급 공고를 낸 것을 보면 전북도 전체가 685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약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 지자체 수로 6만 5천 대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부
특히 더더군다나 군사는 이제는 전기차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내연기관 공영 기업에 또다시 등을 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을 이 들어오기 위한 그 전북도에서 가장 취해야 할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알겠습니다. 보급 대수를 좀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추계실께서 이것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군산이 뭐 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뭐 충분히 그런 예산 좀 더 달라고 해서 이런 전기차 업체를 좀 마중물을 대기 위한 이런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군산에서도 전기차 보급 그 정부 지원금을 전국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정부 예산 따로 요청하고 충전소도 더 확대하고 이런 걸 아마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아주 짧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기차 보급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나 뭐 쌍용이나 외국 BMW나 이런 도요타 같은데 이런 데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소형 전기차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작은 예산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창모터스에서 나오는 초소형 전기차 쪽에 조금 밀어준다든지 그런 쪽에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금은 대기업에서 주로 생산되는 완성차에 보조금을 대는 형식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어렵다. 대기업 위주로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여기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에디슨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의 질문을 좀 건너뛰고요. 건너뛴 다음에 두 개, 세 번째 질문을 한꺼번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리고 업체에 보약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답변을 좀 보고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준비가 되셨나요? 저기 대창 얘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제목만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만금을 선택한 이후의 반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전기차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물류기지로서의 추적지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너지 그렇습니다.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다시 말하면 다른 부품업체들이 같이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다든지 기존의 업체들이 다른 어떤 사업 영역을 찾으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을 키우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영건 대표님. 저는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이라고 썼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판명났는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일부 잘라서 수소차에 지원을 하기로 한다든지 하는 좀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우려가 됩니다. MIT 테크놀로지가 짧게 좀 요약해 주시면 리뷰에서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지배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작년 12월에 중국은 자동차 굴기를 통해서 특히 상용차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한 다음에 그다음에 승용차나 이런 것들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6년에 중국에서 전기차가 58만 대 팔렸습니다. 그중에 19만 대가 상용차였는데요. 상용차 중에서 11만 5천 대가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에 45%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100대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작년에 150대였고요. 올해는 300대였는데 대통령께서 좀 늘리라고 해서 628대의 보조금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조금 총액을 줄이더라도 약 3천 대 이상의 보조금을 줘야 산업이 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의 전기자동차를 육성하려는 정책의 부족, 비전의 부족 이 부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중국은 모든 부품들을 공동 개발해서 서로 가져다 씁니다. 팔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 전속 거래제로 가고 있습니다. 부품을 개발하는데 알겠습니다. 개발비를 댔다는 이유로 전속 거래제를 하기 때문에 보시나 ZF 같은 그런 대단한 부품 업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군산에 그렇지만 500여 개의 부품 업체들이 존재했었고 그분들이 지금 공장문을 일부는 닫고 있지만 완성차 공장만 들어오면 다시 회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점에 주목하고 여기에 투자를 알겠습니다.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양기일 대표. 1분 이내로 좀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군산 지역이 수도권보다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사람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일부 인원들이 와야 되고 또 여기서도 저희도 이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전북 군산에서 다른 어떤 시장을 형성한다든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수님 계시는데 학교에서 인력 양성 잘 해주고 교육을 우수한 인력들을 키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듣겠습니다. 업체에 보약이 되는 지원책 무엇냐? 이것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영근 대표가 들어볼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적인 금융 지원이라고 썼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정말 4차 산업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거나 하면 우리가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뒤척거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정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대체로 그냥 담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은 다른 애플이나 이런 데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 하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꼭 특별한 금융 정책을 써서 여기 국가가 전기 자동차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즉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1조, 2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정부 주도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저희에게 임대해주면 저희는 거기 들어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저희가 이익을 남기면 그 공장을 저희가 사거나 원리금을 갚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담보로 한 그런 금융 지원, 또 중소기업에게도 충분히 자금의
투자되는 그런 금융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양기일 대표. 전 계속해서 그 사람 인력을 그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입니다. 예. 그 정부에서 저희 직원들을 기업 입장에서 이제 직원 교육을 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월급 예. 주면서 예.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전면허증도 없이 오토미션을 개발을 했어요. 예. 그럴 기회가 저희 세대는 있었는데 예.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 계시지만 대학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 이제 뭐 인건비 보조라든지 또는 교육시키는 비용들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준다든지 결국은 인재가 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수 인재 양성 이게 끊임없이 그 이게 부분을? 가장 중요한 예.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들으신 얘기를 최효성 교수님께 좀 총평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병용 사무께는 여기도 역시 보조금 말씀하셨죠? 지금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굉장히 협소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크게 보면 그 시장을 늘리는 정책을 좀 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차는 불편합니다. 일단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아직 배터리 값이 비싸서 차량 가격도 비쌉니다. 보급을 확대하려면 결국은 그 보조금을 그 소비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회사한테 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뭐 특수 지역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그 도로 예. 뭐 이런 기획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쪽으로만 도움을 주신다면 뭐 엄청난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 교수님께 발언 기회가 좀 적었는데 마지막에도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 듣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도 타결 직전에 했고요.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밀양형 일자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광주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 밀양형 일자리에서 들려오는 정부 지원금에 비해서 군산형 일자리, 중진공에서 얘기하는 새만금형 일자리는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총 투자액이 2,864억 원 중에서 정부에서는 1,856억 원. 이 정도 가지고서 군산을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좀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전기연구원처럼 이 국가연구소 분원이 군산으로 와야 됩니다. 예. 지금 군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채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수 인력을 보급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 큰 지원과 정책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M 대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특히 군산이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오늘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기가 곧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몰려와서 하나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전라북도가 전기 자동차의 메카 또 그리고 그 고장으로 우뚝 선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새 업체의 활약 기대하게 되고요.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살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